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반복되는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더욱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장기간에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어왔던 50대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 7일 마포의 한 원룸에서 50대 네. 자영업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네. 이 자영업자는 한 22년 전에 처음 마포에 맥주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러니까 호황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네. 한때는 뭐 매장이 4개 정도로 늘어나기까지 했고요. 직원들한테 주 5일제를 도입하기도 했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직원 복지도 신경을 쓰는 그리고 직원들한테 사실 자영업을 하면서 일종의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지분까지 나눠주는 그런 일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이 기부 활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다른 가게들은 정리하고 한 100석 규모의 맥주집만 운영을 해왔는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거의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고요. 직원들 급여까지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하기 전에 생애 마지막에 한 일이 원룸을 빼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직원들한테 급여로 다 주고 난 다음에 그것도 좀 모자라서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그 보충을 다 나머지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제 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장에서 일했다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했다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안타깝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비슷한 처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고 한둘이 아니죠, 지금.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아마 비슷한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인근 상인들은 이 숨진 고인을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연말에는 막 예약 자켓이 힘들 정도로 잘 됐어. 그것도 그냥 진짜로 수능이 제대로 있는 걸 약간 못 본 것 같아요. 절대 먼저 물어보세요. 어때요? 네. 저 힘들어요. 사장님 힘드시죠? 저희는 말할 수 없죠. 아가애들이 꼭 인사를 오고 와서 같이 밥도 먹는 것 같고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면 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건 이상이 아마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 전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 50대 자영업자의 죽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고 2년째 지속이 되면서 가장 취약한 쪽에서 먼저 무너지는 상황이 도래를 했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어떤 경제적 공공 상태에 빠진 자영업주 분들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의 어떤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일단 인터넷 공간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회원수 82만 명이 있는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남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추모의 댓글들을 쓰고 있고 검은 리본으로 이제 그 단체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 프로필을 바꾸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데 어려움의 정도가 정말 다르죠. 특히 자영업자들은 정말 내몰려져 있는 절벽 끝까지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 고강도의 대책이 빨리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자영업자 비대위 측에서는 13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지난 6월, 8월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분이 최소 15명이라고 이제 추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네. 이제 추산하고 있을 네네. 뿐이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먼저 희생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인 네. 만큼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캠페인이나 네. 운동이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좀 반성하게 되고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사실 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주말에 사실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가보면 북적거리고 발 디딜 틈 없는 모습을 요즘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왜 자영업자들만 희생을 당해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밤거리로
몰려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시위였는데요. 계속되는 영업 제한 조치를 버틸 수 없다며 시위에 나섰던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럼 시간제라든가 그다음에 인연 제한 이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저희가 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터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자, 자영업자들에게는 살얼음판 같은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빚으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폐업까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 들은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한 걸 보면요. 81%가 매출액 감소하고 고정비 부담을 꼽았어요. 그렇죠. 손님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 없으니까 매출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장사를 고정비라고 못하게 하는 하니까요. 그렇죠. 예. 임대료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요. 22%가 대출 상환 부담하고 아하. 자금 사정 악화를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영업 거의 뭐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정규직, 네. 튼튼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 나머지는 뭐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 세상을 저는 잘 그리기를 못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대기업에 계신 분들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회사를 나간대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코로나 끝나도 계속 될 것 같고 아하. 아마 직원 평가를 통해서 더 아마 구조조정할 것 같다. 아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대학을 입학했다 졸업하는 친구들은 잘 그러니까 채용을 안 할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네. 평가를 지금 받는 학교를 못 이야기신 거죠. 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직원들 네.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 있고 네.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국가 재정은 좀 부담스럽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선택해야 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지금 10월 말 정도 되면은 전 국민 한 70%가 접종 완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는데요. 그 다음에 방역이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완화돼서 국민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때쯤 되면 네. 빚을 탕감해주거나 네. 이런 방식들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은 지금 이 거리두기 방식, 방역 지침 자체가 조금 현실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근본적인 부분을 개념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그 손실보상,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원 제한하고 시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로 좀 풀어주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